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또 검찰의 수사망에 딱 걸렸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 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측근들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제공해서 이루어진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사건의 전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 네네. 사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네. 이 사건은 그 당시에도 아주 말이 많았죠. 선거 직전에 네네. 경찰이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고 변호사였죠. 네네. 그 사람이 울산시장이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네. 그때부터 또 말이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좀 간략한 이 사건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사건은 그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황운하 경찰 황운하가 그 울산지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이요. 7월에 그러니까 네. 2017년 7월에 발령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이죠. 네. 송철호 당시 예비 후보와 계속 수차례 접촉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전해에 접촉을 하는 와중에 다음 해에 그 해에 바로 10월달에 청와대에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첩보를 줍니다. 그리고 수사의 다음 해에 들어가서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3개월 전에 3월 16일인가요? 3월 16일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들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요. 그런데 6.13 지방선거에서는 어쨌든 낙선을 합니다.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돼요. 그 와중에 검찰은 이게 혐의 없다라고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 또 수사를 해서 그해 10월에 다시 재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또 송치 기소하지 않고 다시 반려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도 이렇게 개입이 돼서 마치 황운하 지청장이 경찰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또 말도 많죠. 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막 쏟아내고 어찌됐든 이런 와중에 제가 지금 청와대 개입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까지는 청와대 개입에 대한 이야기 없이 어찌됐든 이 황운하 지청장이 계속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언론에 계속 크게 노출이 된 사건인데 이번에 유재수와 관련된 부산 부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그 반부패 비서실에 근무하던 수사관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사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수 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당시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10월 달에 이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수사는 울산지검에서 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첩을 했어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건 즉 황운하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 아닙니까? 황운하를 수사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더 확대돼서 당시 청와대 개입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입됐나를 수사하겠다라는 걸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한국당 소속이죠. 네. 이분이 울산시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재공천을 지금 받아가지고 선거 전에 들어가기 직전. 네네. 그러니까 그날 3월 16일 날 네네. 한국당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전 사항은 지금 이 국장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당시로는 김기현 시장이 네네.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상당히 앞서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선은 무난할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과가 뒤집혀 버렸죠. 그렇죠. 정가에서는 사실 울산 시장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았어요. 예. 그 이 상대당에서도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합리적이고 또 이 지방 자치제의 시장이 되면서도 울산시에서도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부울경이 무너졌다라고 나중에 이제 표현되는 울산시장이 민주당으로 갔다는 그런 사건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 돼버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을 좀 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갖고 당신이 이제 울산지검이겠죠. 네네. 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보니까 이거 혐의가 거의 없다, 경미하다 해갖고 네네. 계속 기각을 했지 기각을 않습니까? 했죠. 예, 예. 구속영장 거리가 안 된다. 네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끝난 뒤에 한참 후에 무혐의로 완전한 그 관련자들이 그때 아마 울산 시장 비서실장 네네, 비서실장. 그리고 뭐 측근 한 두어 명이 갖고 한 세 명이 그렇게 혐의 선상에 올라가고 수사를 받았을 거예요. 네네. 도리어 당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도리어 그걸 수사했던 수사관이 구속이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수사관이 원래 이 사건을 고발한 측과 굉장히 밀착한 그런 근데 그 유착 관계였다. 고발한 그 업자도 또 구속이 예, 됩니다. 구속이 되죠. 그리고 이 수사관은 원래 112 소속이었대요. 그러니까 왜 직접 수사하는 수사관이 아니었대요. 예. 근데 자기는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자기가 수사관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하나의 진짜 이 표적 수사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이 혐의 없음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수사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관심은 그 송초로 지금 울산시장이죠. 네네. 어떻게든 당선이 됐는데 네. 송초로 씨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리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 네. 그리고 조국 당시는 민정수석이었고 그렇죠. 이 세 사람 네 사람과의 관계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오고 그걸 첩보를 근거로 해서 황운하 경찰청장이 권력오고 결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강하게 압박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지난 지선에서도 지방선거. 당시에 지방선거에서도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부산, 울산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방선거를 이끄는 그런 네. 이 선봉에 섰는데 바로 송철호 시장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근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송철호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 정치 공작이라고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 공작, 표적 수사를 넘어서 이건 아예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이 지난 정부를 비난하면서 뭐 관건 선거만이 아니라 뭐 공작을 했다든지 민간인 사찰을 했다든지 또 뭐 댓글을 조작했다든지 그런 비난을 굉장히 일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까놓고 보면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물론 수사에 돌입은 했지만 이번 이 울산 시장과 관련된 이 표적 수사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정부의 정말 도덕성, 윤리성은 어디까지 정말 금이 갈 것인가. 너무 사실 추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송철호 씨가 14대에서부터인가 국회의원도 5번인가 이렇게 출마해서 떨어졌고요. 네, 계속 낙선했습니다. 5번인가 6번. 네, 지방선거도. 그러니까 울산시장도 네. 2번인가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19대에는 총선에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때도 또 떨어져갖고 9번인가를 떨어졌어요. 그렇죠. 다 합치면 9번입니다. 네. 지선하고 총선하고. 근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송철호 오면은 아주 측근, 최측근으로 최측근.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검찰이 상당히
많은 증언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재수 부산부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측근직의 측근이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고리 권력이었다. 경제통이잖아요. 경제관료로 들어간 사람이 제1부속실 그러니까 수행비서를 하는 거는 예가 없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수석실에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사실 제가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이게 들어보면 청와대에서 가장 큰 권력이 신문 갖다 주는 사람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대통령한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신문을 갖다 준다. 무슨 얘기냐면 그날의 정보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네. 원래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들어갈게 하고서는 자기가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유재수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 유재수가 예. 유재수가 예.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권력들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확실한 어떤 증언들 또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살아있는 권력 이거야말로 또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배후를 지금 캐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조국 수사에서 불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송철호 씨의 경우는 보니까 조국도 2012년 총선 때는 송철호의 선대본부장하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송철호 이 세 사람을 부산, 울산 이 뭐라고 합니까? 인권 변호사랄까? 네네. 아니면은 노동 뭐 이런 변호사 노동 3인방으로 그렇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의형제 비슷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의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첩보가 내렸다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은 조국 민정수석이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인지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에 송치를 했다면 사실 검찰에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청에 직접 송치를 하고 그것은 송치를 한 이유가 또 이제 지금 황운하라는 사람의 한테까지 일부러 가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알려지기는 청와대에서 바로 울산 경찰청으로 첩보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뭐 경찰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경찰청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통해서 간 것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뭐 경찰청에서 이렇게 첩보가 오면 수사하라 그러면 수사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왜 김기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그 송철호 후보하고 계속 만났을까? 3개월 동안이나 계속 접촉했다는 그런 지금 증언과 이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주 부적절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황운하가 정치 권력과 결탁했다는 오해를 벗어나기는 어렵죠. 당연하죠. 행보 자체가. 그런 다음에 현 시장을 뭐 이렇게 이 수사를 했다 이러면 황운하 청장의 지금 변명은 아마도 통하지 않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로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 경찰청장 하다가 그 사건을 잘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공을 인정받았는데 대전 경찰청장 자기 고향으로 지금 영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출마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까지도 신청해놨죠. 명예퇴직은 신청해놨는데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이 고발 수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황 청장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라고 또 맞서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선거에도 못 나가느냐 계속 이 상태로면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참 계속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행보를 보면. 아니 이렇게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공직자가
선거 출마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죠. 규정이나 법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상은 그래서 내겠다는 거예요. 예, 황 청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고발 사건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뭐 이렇게 수사를 미루면 그 사람의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이 아무래도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울산지검에서 이제 갖고 왔고, 상당히 이 검찰 쪽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 이건 뭐 걱정하지 마라, 미적미적하지 않겠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정황들을 지금 수집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기현 전 시장이 됐죠. 네. 또 한국당에서도 아주 추악한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 모략수사다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동안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하겠느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지금 칼을 뽑아든 건 저는 유재수 사건과 좀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마음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이 왜 원래 정경심 교수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그만둔 이유도 사실 더 이상 얽히면 자기가 다친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당시 밑에 있던 그런 그 비서관들 또는 뭐 수사관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중립을 표방하면서 검찰에 나가서 상당히 많은 증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들려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 눈치 보다가 이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들어서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수사 제대로 해. 그 울산지검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만 해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갖고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조국 소환 수사는 이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조만간 동부지검에도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텐데 거기 가서도 묵비권 행사하려나? 근데 일관성 있게 묵비권을 행사하겠죠. 아니 지난번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고, 네. 그런 것을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면은 완전히 검찰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국가 어떤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네. 예를 들면 지난번 사건 같은 거, 자기 본 사건은 그동안 기자회견에서도 했고 인사청문회도 얘기했고 다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더군다나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진술 거부권은 사실 개인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사용되냐 하면 왜 독재 국가라든지 또 그런 어떤 인권이 활발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검찰의 그 이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다, 나를 방어하겠다 하는 상황에서 사실 진술 거부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건 그렇죠. 조국이 약자입니까? 그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장관까지 하는 사람이 검찰의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뭐 도리, 태도가 아니죠. 공직자는 어쨌든 나가도 공직자 아닙니까? 한번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별건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유재수 사건과 관련돼서 뭐 주범이냐 공범이냐 이런 것도 없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황을 자기가 증언을 해야 돼요. 이건 자기가 죄가 있든 없든. 근데 그것마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연루되어 있다는 거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전건에 대해서는 다 죄를 인정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조국은 유재수 사건은 덮어버리고, 네. 김기현 사건은 하명 수사를 해서 억지로 파헤치고 무리하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유재수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인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유재수 건도 그동안 나왔던 본인의 비리 외에도 네. 여러 가지 후속적인 지금 비리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생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의 국장이면 사실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제일 센 자리죠. 그렇죠. 그 감독기관인데요. 다음에 장차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직이고, 말씀하셨듯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될 금융 관련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위인설관을 했다. 즉, 이 감독을 받아야 될 자산운용사의 주요 자리, 원래 자리도 그런 자리도 없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취직을 시켜줬다. 하는 그런 그 부정처사와 관련돼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지금 그 여자가 하나 있고요. 또 아들들도 뭐 인턴 뭐 아빠 찬스를 썼나 봅니다. 두 아들 미국에 유학 있는데 유학가 있잖아요. 예, 유학가 있는 아들들의 그 인턴십 경력을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자리를 마련해서 뭐 방학 때 들어오면 딱 또 자리 만들어주고 했다는데. 검찰로서는 제가 보기엔 원래 이제 그 뇌물수수법으로 이 영장을 청구하는 와중에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려면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엄중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여죄가 굉장히 무거울 때 가능한데 원래 특가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3천만 원 이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으로도 훨씬 늘어난 것 같은데요. 좀 이제 더 늘어난 것 같긴 동생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뇌물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동생 이전 것까지는 이게 특가법 적용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어떤 와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여죄를 더 추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지금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산시 경제부시장 할 때도 경제 담당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클지 모르니까 금융 그 관계사들로부터도 계속 금품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런 뭐 검찰 수사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때도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잔돈부 받는 게 아주 일상화된 것,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와, 이건 좀 잡범 수준 아니냐. 국장까지 한 사람이. 잡범이죠, 잡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몇십억을 뭐 뇌물을 받으면 더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이죠. 1,000만 원씩 그렇게 이 수시로 이렇게 주머니에 챙기는 정도라면. 어떻게 일국의 금융위원회 국장 자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인가라고 사실 한탄하는 혀를 차는 그런 지금 모양새죠. 그래서 지금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또 김기현 사건도 과연 조국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교수하다가 들어와서 민정수석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선에서 첩보를 내려보내갖고 김기현 그 작살내라. 또 유재수 감찰과 하지 마 이랬겠느냐. 결국은 누가 윗선에서 더 센 사람이 꼼짝 못할 조국도 그 윗선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게 대다수 지금 시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게 제일 관심이죠. 윗선이 있다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민정수석의 윗선이란 건 비서시장이잖아요. 바로 위는 비서시장이고 그 위가 이제 대통령인데 지금 보시자고요. 유재수 부산시장이나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부시장이나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잖아요. 네, 측근이죠. 완전 친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종석 비서시장은 사실 친문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86그룹에서 이제 픽업돼서 이 손 잡았을 뿐이지. 그렇다면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송철호와 또 송철호와 그 다음에 유재수를 챙기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인연이 없다고 봐요. 그 임종석이 직접 그걸 자기의 명운까지 걸면서 두 사람을 챙길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정권을 뿌리채 자칫하다가는 흔들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럼 당시에 정말 이 어떤 그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뭐 아직은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청와대 출신들이 지금 대거 총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지선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의 청와대 출신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행태를 보였다 하면 진짜 윗선이 누구냐, 그리고 어떠한 정치 공작들이 있었느냐, 한두 건이 아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이 작심을 하고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 칼을 빼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뿌리채 이 수사를 벌였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윤 총장이 그런 의지로 수사를 할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요.